펀더멘털은 좋아질 건데 이제 정책 갈등이 상수가 됐다라는 거죠. 가끔씩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나타나면서 롤러코스터를 여러 번 계속 타게 될 겁니다. 앞으로 롤러코스터는 이번이 마지막이 아니라 이제 시작된 거예요. 네. 그래서 롤러코스터 지금 처음에 올라갈 때 높게 올라갔다 내려가잖아요. 그다음 계속 있잖아요. 없을 줄 알았 끝날 줄 알았더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계속될 텐데 과연 내가 이 심리전을 여러분 투자자 입장에서 이기면서 투자할 수 있는가? 없다라고 한다라면 적절한 시점에서 갈아타는 것도 저는 진심으로 여러분 친구 중에 그런 친구 있죠. 가만히만 있으면 진짜 괜찮은 친구인데 너 직장도 좋고 돈도 많고 투자도 잘하는데 가만히만 있어라. 사고만 치지 말아라. 그런 친구가 만약에 세계적인 부자라면 그 중에 하나가 일론 머스크 아닐까 싶습니다. 장사도 잘 되고 비전도 좋은데 왜 자꾸 아메리카당 창당 이런 거 하는 거죠? 그래서 주가 많이 빠졌습니다. 여파로 테슬라 주가 7% 넘게 하락했고 측근들이 계속 회사에서 떠나고 있는데 일론 머스크 제국 균열이 가고 있는 건 아닐까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블루닷 AI 강정수 박사가 전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박사님이 재킷을 벗으신 거 보니까 진심으로 덥다. 맞습니다. 날씨가 너무너무 덥죠. 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책임감이 많은 사람들이 엄살이 없는 편이고 자기 연민이 없는 편이잖아요. 근데 날씨는 의지로 못 이겨요. 이거 의학 전문 기자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밭에 계신 분들, 창고에 계신 분, 배달하시는 분들 지금 많이 듣고 계신데 너무 더울 때는 들어가서 쉬어요. 멋이 중요한데. 생활전선 다 중요한데요. 알겠는데 내가 제일 소중하고 내가 무탈해야 우리 가족이 행복합니다. 다들 네. 그늘에서 들어주세요. 자, 첫 소식 전할게요. 일론 머스크가 아메리카당을 창당한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했는데 아메리카당이 메이크 아메리카 그레이트 어게인이라고 했던 트럼프 대통령의 슬로건하고 약간 이게 겹치는 데가 있어요. 이거 어떻게 살짝 카피한 건가요? 사실은 아메리카를 내걸다는 점에서 아까 마가하고 어감이 좀 유사하죠. 마가 운동이라는 것. 이러한 보수적인 민족주의적인 구호라는 부분에서 어감이 비슷하지만 머스크가 구체적으로 이 정당을 어떤 것을 추구하겠다 얘기했을 때 예를 들면은 재정적인 보수주의를 우리는 추구하겠다. 즉 부채를 많이 지지 않고 예산을 절감시키겠다든지 또는 중도 정치 혁신을 하겠다든지 또는 기술 중심의 의사 결정을 하겠다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뭔가 양당 측이하고 좀 다른 독자적인 노선을 표방하고 있다는 부분은 부정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가치, 미국의 자유, 독립 이런 것들이 아메리카를 상징하고 있기 때문에 또 일론 머스크가 얘기했던 건 당신에게 자유를 되돌려주겠다. 뭐 이런 부분에서 어감을 맞추고 있는데요. 이 정당 이름을 또 전국적으로 쓸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뉴욕에서는 아메리카가 들어간 정당 이름은 못 쓰거든요. 그래요? 그 동네마다 다릅니까? 네, 여러분 미국은 50개 주에서 다 이 정당을 만들기 위해서는 다른 절차들이 있기 때문에 정말 정당 만들기가 전국 정당을 만들기가 어려운데요. 이 아메리카라는 당은 뉴욕에서는 쓸 수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정당 이름을 뉴욕에서는 바꿔야죠. 거기서는 바꿔야 돼요? 그때 달라요. 내 동생 곱슬머리 개구쟁이 내 동생 이름은 하나인데 네. 별명은 서너 개도 아니고. 네. 도대체 왜 하는지 이해가 안 되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견제를 위해서 이것저것 해본다는 거 알겠어요. 근데 궁극적으로 일론 머스크는 남아프리카 공화국 출신이기 때문에 대선에 출마할 수도 없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거 가지고 그럼 뭐 하고 싶은 걸까요?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가 표현한 건 캐스팅 보트 전략이다. 이것은 뭐냐면 미국에서 여러분 상원과 하원 이번에 그 원 BBBA 통과될 때도 보면은 상원 같은 경우는 50대 50. 그래서 제이디 벤스 부통령이 한 표를 행사하면서 51대 50으로 통과가 됐고 하원에서 사실은 8표 차인데 이건 충분히 4표만 움직인다라면은 안 되는 거. 근데 이런 것이 지금만 있는 것이 아니라 미국은 지금 지난 20년 동안 민주당과 공화당이 정말 몇 표 차이로 항상 상원과 하원을 여당과 야당을 지금 규정하고 있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사실은 정치적인 의사결정도 잘 안 되고 있는 데니 일론 머스크가 얘기하는 거는 우리가 전국 정당화 되지 않겠다. 대통령 후보도 내지 않겠다. 왜냐하면 대통령 후보를 낸다라는 것은 공화당 표를 가져가게 되면 무조건 민주당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트럼프가 거의 거품 머물면서 복수할 겁니다. 가만히 있지 않죠. 네, 근데 우리는 캐스팅 보트 되는 즉 상원에서는 2개에서 3석만 우리는 가져갈 거고 그리고 선거도 그래서 전국으로 안 할 거다. 그리고 하원 같은 경우에 8표에서 10표만 우리는 있으면 된다. 근데 둘 중에 하나만 성공해도 된다. 그러니까 상원 하원에서 다 성공하는 게 아니라 둘 중에 하나만 성공해도 된다는 거니까 대단히 전략적으로 몇 개의 지역만 거기에서 그렇다고 해서 어떤 제3의 후보를 낸다고 당선이 안 되면은 일론 머스크 스타일에는 공화당 후보한테 내가 앞으로 잘 도와드릴 테니까 우리 당으로 오시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미 그 지역에서 인기 있는 사람을 영입할 이미 상원 의원 하고 있거나 하원 의원 하고 있는 사람을 영입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에서 무소속 후보는 있거든요. 네. 제3 전국 정당은 없지만 여러분들이 아는 버니 샌더스. 그렇죠. 버니 샌더스는 여러분 민주당 후보의 대선 후보에서 나와서 사람들이 다 민주당 후보로 착각하지만 민주당과 열려 있는 경선이기 때문에 버니 샌더스가 나오지만 버니 샌더스는 여러분 무소속 후보입니다. 그러니까 무소속 후보는 역사적으로 많이 있어 왔어요. 전국 정당 할 필요가 없으니까요. 지금 일론 머스크가 노리는 것은 몇 개의 정당으로 네. 우리 동의 없으면은 표 통과 그러니까 법안이 통과 못 된다는 건데 이건 여러분 유럽에는 많이 있습니다. 저도 독일에서 한 12년 살 때 보면 독식당 5.5% 가지고 연정 구성해가지고 뭐 장관도 한 4개석 하고 법안도 많이 통과시키고 실제로 뭐 예를 들면 독일에서 핵 연료에서 완전히 그만둔 것들 녹색당의 정책인 거거든요. 5.5%의 지지율을 가지고도 정치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그러한 유사한 것들을 노리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되게 마음에 안 들고 거슬릴 텐데 네. 이게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이 일론 머스크 창당 관련해서 그렇게까지 원색적인 비난은 안 하는 것 같아요. 안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 왜 대화를 그럴까요? 보면은 갑자기 인내심이 많아졌나요? 아니죠. 그러니까 우선은 테슬라하고 극한대 극악으로 갔을 때는 테슬라를 버린다라는 건요. 네. 미국의 미래를 버린다는 것도 비슷합니다. 여러분 자율주행 부분에서 가장 앞서가고 있는 기업을 버린다는 거 중국에게 뒤진다라는 거고 휴머노이드 로봇 지금 중국에서 파죽지세로 치고 올라오고 있는데 지금 옵티머스를 버린다라는 것은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에서 경쟁하지 않겠다라는 거고 스페이스X도 사실은 위협은 하고 있지만 지금 스타링크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사실 가장 중요한 우주 경제에 있어서 중요한 중추를 차지하고 있는 기업을 버리기는 어렵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이거를 만약에 더 자극하게 되면 진짜 이 정당을 만들어 버리면 너무 막 나갈까 봐. 트럼프는 어떤 여러분 트라우마가 있냐면 네. 중간 선거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어요. 왜냐하면 1기 집권 때 중간 선거에서 지거든요. 민주당이. 그러니까요. 그래서 남는 2년을 레임덕으로 보냅니다. 아무런 법안도 통과가 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중간 선거 내년 11월에 있습니다. 이때 반드시 이기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두세 석 때문에 자기가 1등은 못하고 트럼프 일론 머스크한테 또 이때는 협상을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그거 참 질긴 고기 같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여기서 너무 자극하면은 머스크가 더 나간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자극을 멈추고 있고 심지어 어젯밤 같은 경우에는 뭐 괜찮다 창당해도 이 정도로 지금 발언이 되게 유화되고 있다라는 거는 이 내년 선거를 두고 있는 신경전에 본격적으로 돌입하고 있다라는 거고 물론 이것은 지금 국면이지만 만약에 진짜로 선거 전에 나가게 가까워지면은 더욱더 격화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지금 월가에서도 그렇고 사실 거기까지 갈 것도 없이 투자자들 일반적인 생각이 가만히 좀 있어라 제발. 네. 지금 출범한 지 얼마 안 된 굉장히 기세등등한 현 정권하고 이렇게까지 부딪혀서 싸울 필요가 있느냐. 이거 통상적으로 재계에서는 안 하는 방식이잖아요. 그렇죠. 동의합니다. 그리고 저도 개인적으로 기업가가 정치적인 어떤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을 완전히 반대를 하는데요. 네. 여러분들 조금은 이해하셔야 되는 게 제가 두둔하려는 게 아니라 테슬라가 가지고 있는 지금까지의 자동차 회사로서는 이렇게 정치권에 진출할 이유가 없어요. 그러나 지금 앞으로 하려고 하는 자율주행이나 로봇택시나 휴머노이드는요. 법을 바꾸지 않고서는 사업을 확장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거 알겠는데 그걸 어떻게 좀 잘 달래서 형들을 설득해서 그래서 이제 공화당에다가 뭐 네. 거의 2억 달러 기부하고 한 달 동안 가서 선거운동하고 도지 뭐 수장 맡아가지고 사실은 총대는 트럼프 대통령 욕 하나도 안 먹고 자기가 공무원들 해고하고 뭐 이러면서 욕은 다 먹고 그래서 거기서 침낭에서 자고 뭐 이렇게 그러니까요. 했는데 이렇게까지 도와줬는데 안 도와준 거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정말 일론 머스크가 보여줬던 성의에 대한 보답을 하나도 안 해준 건가요? 안 해준 건 아닌데 뭐 언론에서 분석하고 있는 결정적인 건 나사 수장을 바꾸는 교체에 있어서 일론 머스크가 한 명을 후보를 추천을 합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나 그 주변 사람 이 사람은 민주당계다. 왜냐하면 공화당에 한 번도 정치헌금을 낸 사람이 없는 사람이다. 그래서 바꾸거든요. 그때 급히 좀 내고 오지. 그때 네. 이제 트럼프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가 되게 화가 많이 났다고 그래요. 왜 좋은 능력 있는 사람을 이 사람의 정치적 배경으로 경제인이니까 흥묘 백묘론인데 이 그렇죠. 사람은. 그렇게 하다 본 부분이 그거 있고 또 이번에 사실은 여러분 이 원픽 뷰티풀 액체에 보면은 사실 조금 이념적이에요. 거기에 네. 보면은 완전히 재생에너지, 이 태양열 에너지. 근데 이런 부분들이 뭐냐면 마가 운동 진영에서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이거는 태양광을 마약과 같은 존재라는 것들이 유튜브에서 많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너무 나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보고 있으니 지난 10년 동안 태양광의 기술이 발전한 것들, 재생에너지 기술이 발전한 거에 대해서는 무시하고 이걸 기술을 이념적으로 보고 있는 것, 이 부분도 예를 들면 일론 머스크도 이번에 비판하고 있는 것, 즉 기술의 진보에 대해서
공화당이 생각보다 더 이 적대적이다. 이거는 미국의 이 발전을 막고 있다라고 지금 일론 머스크가 비판하면서 이번에 있는 그 OBBA 법에 들어가 있는 이러한 기술 적대성을 지금 문제 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호소력들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지금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볼 때 첨단 기술을 굉장히 다양하게 가지고 있는 그 회사라는 건 알겠어요. 뭐 엑스도 가지고 있지만 스페이스X 관련해서도 그렇고 앞으로 그 휴머노이드 로봇 관련해서도 굉장히 미래가 창창하기는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제일 돈 많이 버는 건 차 파는 거잖아요. 네. 근데 차가 잘 안 팔려요. 네. 이거 괜찮아요? 문제가 있죠. 근데 이제 3분기 부분에서는 좋아질 거라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9월 말이 이제 보조금이 끝나는 거잖아요. 그럼 7, 8, 9월이 여러분 3분기입니다. 그럼 사람들이 겨울에 살 거 10월, 11월, 12월에 살 걸 앞당겨 사거든요. 그럼 테슬라뿐만이 아니라 모든 전기차가 많이 팔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미국에서는. 또 하나 여러분 보셔야 될 것이 중저가 차량이 원래 1분기에 나오기로 했는데 자꾸 지연되고 있었는데 네. 그 지연의 수수께끼가 요즘 풀렸거든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번에 뉴스를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LFP 생산 공장을 지금 미국에다가 테슬라가 급하게 만들었고 거의 신기록에 가깝게 공장을 지었는데요. 어떻게 지었냐면은 CATL에 공장 설비를 뜯어갖고 와가지고 미국에다 지금 설치를 했습니다. CATL 공장 그냥 뜯어왔다고요? 설비를 뜯어와서 한 것은 뭐냐면 LFP 배터리에 지금 관세가 매겨져 있어요. 네. 그러면 메가팩 사업도 못 하고요. 중저가 차량이 들어갈 배터리는 중국산을 써야 되는데 이건 쓸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공장 설비를 가져온 거에 대해서는 문제 삼지를 않으니까 나오고 왜냐하면 테슬라는 리튬도 만들거든요. 네. 그러면 미국산 LFP 배터리가 처음으로 미국에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굉장하네요. 네, 그러면 이것은 언제부터 들어가겠습니까? 여러분 9월 말부터 들어가겠죠. 그러면 보조금이 끝날 때부터 중저가 차량이 나와서 자동차의 어떠한 그 판매량을 끌어올릴 가능성은 대단히 높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니 진짜 배터리를 수입하면은 관세가 비싸니까 네. 응 알겠어 배터리 공장 수입 근데 배터리 공장 수입에 관세 이런 생각은 평범한 사람은 못하니까. 그러니까 이건 테슬라가 정말 잘한 거예요. 이거 공장 아니고 사실 고철이에요. 고철로 수입해서 여기서 조립했을 뿐. 야 이거 진짜 한편으로는 얄밉고 한편으로는 너무 똑똑한데 네. 지금 말씀하신 그 대용량 배터리 문제 있잖아요. 네. 그거 관련해서도 사업하고 ESS 얘기도 그 전부터 있었잖아요. 네. 요쪽은 전망이 어때요? ESS는 요즘 여러분 폭발적입니다. 특히 여러분 AI가 지금 데이터 센터에서 전력을 엄청나게 필요로 하면서 전력 수요가 과거보다 엄청나게 높아졌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들 보셔야 될 것은 미국의 빅테크들이 다 아리백에 가입되어 있어요. 그러면 2030년까지는 100% 재생에너지로 전환을 해야 되는 건데 지금 이 전력 수요를 다 감당을 못 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마존 같은 경우 원자력 발전소를 이미 만들어져 있는 걸 사요. 그러면서 로비를 하고 있습니다. R200 대신에 거기다 R 그 리뉴얼이니까 재생이니까 C로 바꿔서 클린으로 바꿔서 원자력까지 좀 넣어달라. 요것도 재생 쪽에 좀 넣어줘라. 네.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재생 열심히 노력하겠는데 원자력까지 그렇지 않으면 못 맞출 정도입니다. 답이 없으니까.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원자력 발전소는 지금 저도 가동이 보통 7년에서 10년 걸려요. 그럼 지금 지면 7년하고 10년 동안 AI 하지 말고 게임 끝났죠. 그럼 할 그 수가 없는 사이에. 거잖아요. 네. 근데 여러분 태양광은 1년에서 2년이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태양광을 엄청나게 짓고 있는데 여기에는 저장 장치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리고 지금 태양광을 가장 많이 짓고 있는 게 텍사스하고 그다음에 2등이 캘리포니아, 그다음에 플로리다가 3등인데요. 1등인 텍사스하고 플로리다는 공화당이 지배하는 곳이거든요. 네. 이런 곳에서 계속 만들어지고 있는 이유는 그 지역의 어떤 전력 안정성도 있지만 데이터 센터를 짓기 위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AI로 진화하기 위해서는 태양광을 포기할 수 없다라는 거죠. 이 태양광이 포기가 안 되면은 테슬라의 ESS도 같이 커지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전 세계적으로 지금 ESS 시장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보고 있고 테슬라도 지금 미국에서의 공장을 2배, 생산 설비를 2배로 했고 상하이에도 또 공장이 가동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테슬라가 이런 부분에서는 AI의 붐을 읽지는 못했을 때 할지라도 이런 ESS 부분은 미리 이렇게 나가서 세계 글로벌 1위 사업자거든요. 네. 이런 부분은 잘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리고 땅도 얼마나 좋아요. 텍사스하고 플로리다 네. 햇빛은 쨍쨍하고 이게 네. 옛날 말로 일본식 말이지만 나대지가 얼마나 많습니까? 네.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빈 땅, 광활한 땅이 있으니까 하기가 너무 좋은데 이게 주주들 입장에서는 그봐 이게 장사 잘하잖아 제발 가만히만 있어 이렇게 말하고 싶은 게 창당 발언 나오고 나서 주가가 7% 빠졌고 그렇죠. 이게 보니까 연초 대비해서 주가가 한 22% 빠져 있어요. 네. 중간에 오르내리기는 했습니다만 앞으로 투자자들은 어떻게 투자의 그 중심을 좀 잡으면 될까요? 투자가 많은 부분은 펀더멘털도 중요하지만 심리전이잖아요. 이 심리전을 이기실 분들은
한번 끝까지 가보겠다. 어. 왜냐하면 이제는 펀다멘탈이 좋아질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제 텍사스 오스틴에서 로보택시도 운영이 되기 시작하고 있고 휴머노이드 시대도 지금 가까워져 있고 미중 간의 경쟁도 심화되고 있기 때문에 펀다멘탈은 좋아질 건데 이제 정책 갈등이 상수가 됐다라는 거죠. 가끔씩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나타나면서 롤러코스터를 여러 번 계속 타게 될 겁니다. 앞으로 롤러코스터는 이번이 마지막이 아니라 이제 시작된 거예요. 네. 그래서 롤러코스터 지금 처음에 올라갈 때 높게 올라갔다 내려가잖아요. 그다음 계속 있잖아요. 없을 줄 알았다 끝날 줄 알았더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계속될 텐데 과연 내가 이 심리전을 여러분 투자자 입장에서 이기면서 투자할 수 있는가? 없다라고 한다라면 적절한 시점에서 갈아타는 것도 저는 진심으로 다시 한번 고민해봐야 될 적절한 시점이다. 시점에 갈아타라고 또 고민해 보셔야 된다. 그러니까 자기가 이거를 견뎌낼 수가 있다라면 문제가 없지만 견뎌낼 수 없고 투자의 원칙이라든지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확률적으로 투자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데 이거는 지금 뭐 아니면 도잖아요. 내가 뭐 아니면 도에다가 내 인생 걸고 싶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지금 엔비디아부터 시작해서 AI가 지금 대단히 큰 붐으로 본격적으로 골드러시를 저는 이제야 시작하고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럼 관련된 주식들은 미국에서 성장하는 주식들 하반기에는 정말 좋은 주식들이 저는 많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선택지가 너무나 많은데. 그렇죠. 근데 이제 다만 대박 나 10배 벌겠다 이런 마음을 좀 누그러뜨리실 수 있다라면 충분히 수익률 40% 50% 이렇게 보실 수 있는 주식들은 대단히 많이 있다. 라는 부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뭐 다 가시라는 건 아니지만 진지하게 투자 전략을 한 번은 리세팅하는 어떤 시기를 더운 여름이지만 한번 가져보실 필요는 있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박사님 말씀은 테슬라는 뭐가 돼도 되기는 될 거예요. 네. 근데 그 중간중간에 가슴이 철렁해서 번지 점프하는 날이 많을 건데 요거 멘탈로 견디실 수 있는 분은 계셔보시고 아니다 싶은 분들은 안전하게 가십시오.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매일 밤 가족들에게 전화가 오거든요. 너 좀 잘 안다며 나 오늘 밤 팔아야 돼 던져야 돼 어떻게 되겠어요. 그럴 때 가족들이 전화하면 뭐라고 하세요? 그러면 좀만 기다려봐요. 이번 거는 좀 지나갈 거고 다시 좀 좋아할 거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가족들이 너무 불안해하는 거예요. 그럼 아메리카당 이후에 전화 왔을 때도 똑같이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예, 아메리카 그날 밤 저도 잠을 못 잤거든요. 이거는 너무나도 큰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죠. 도대체 발언하는 거하고 일론 머스크 트럼프를 비판하는 거하고 그러니까요. 이 당을 만드는 건 구조화되는 거잖아요. 이거는 차원이 다른 완전 질적으로 다른 겁니다. 차원이 다른 어떤 네.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이 됐는데 저는 전국 정당을 안 만든다는 얘기 나왔을 때 그나마 좀 마음을 놨어요. 그러니까 즉 특정 지역에서 이거는 어떻게 할 거냐면 신규 후보를 뭐 앤드류 양하고도 함께 하겠지만 신규 후보를 키워가지고 어떻게 3등한 후보를 1등 만들어 지원금 보여주고 일론 머스크 가서 유세해서 이렇게 해서는 안 돼요. 1등, 2등 하는 후보를 뭐 나쁘게 얘기하면 돈 주고 사야 되는 거고. 캐스팅하는 거죠. 그렇죠. 그들을 네. 뽑아가지고 당적을 바꾸세요. 우리 당으로. 그러면 우리가 더 몰아줘서 당신 당선 확실하게 해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두세 명을 포섭할 거거든요. 이 정도는 크게 민주당과 공화당이 반감을 안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제3정당을 만들면요. 공화당뿐만이 아니라 민주당도 만약에 이번 중간선거에서 1당이 돼버리면요. 바로 트럼프 일론 머스크 출석시킬 거예요. 불편하죠. 네, 청문회 바로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갈등까지는 저는 가지 않을 거라고 보고 사실은 이 일론 머스크도 이런 얘기를 했어요. 스파르타가 무너졌을 때 사실은 그 당시 그 스파르타를 공격했던 제가 그 나라는 도시는 생각나지 않지만 스파르타하고 전체를 공격한 게 아니라 가장 약한 고리를 깨거든요. 그러면서 스파르타 군대의 전체를 붕괴시키는데요. 그러니까 약한 고리를 깬다라고 보통 하죠. 이건 뭐 블라디미르 레닌도 얘기했던 그렇죠. 약한 고리만을 공격함으로써 전체를 무너뜨리는 일론 머스크가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국 정당은 만들지 않겠다고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뉴욕타임즈라든지 또는 뉴욕타임즈 출신의 네이트 실버가 얘기하고 있는 전국 정당으로서의 제3정당은 불가능하다는 최근의 글들은 전제 조건이 조금 다르다라는 거죠. 전국 정당을 목표로 하지는 않는다. 야, 지금 갑자기 일론 머스크의 전국 정당은 아니라 다행이다 얘기하다가 그 옛날에 나온 얘기 아니에요. 고르바초프 당시에 나왔던 약한 고리론. 그걸 소환할 정도로 우리가 진짜 왜 그런 건가 싶은데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스페이스 X 이런 것들 보면 네. 일론 머스크 요거 상장해서 제대로 이 시장에서 제가치 평가받으면 이거 장난 아닐 거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반면에 블루 오리진 이 제프 베이조스가 둘이 사이가 심상치 않은데 내가 한번 치고 들어가 봐 요거 그래서 나사 계약 따오려고 되게 노력을 한대요. 그렇죠. 어떻게 둘이 견제하고 균형을 잡아가는 관계는 어떨까요? 그러니까 이제 블루 오리진도 그렇고 여러분 뭐 좀 로켓 랩이라고 하는 것도 지금 주가가 그렇죠. 해서 10% 정도 오르고 있습니다만 그거는 많이 올랐다가 조금 조정받지 않았어요? 조정받을 수밖에
네. 없는 것이 로켓랩은 저도 좀 훌륭한 기업이라고 보지만 중소 위성을 그러니까 이 로켓을 쏴가지고 소형 로켓이죠 사실은 네. 소형을 해서 그러니까 중형이라든지 이런 대형은 이제 준비 중인 단계이기 때문에 스페이스X를 대체할 수 없다라는 거고요. 블루 오리진 같은 경우는 아직 비용 면에서 스페이스X보다 3배 정도가 비쌉니다. 그러면 나사가 그래. 미우니까 저기 스페이스 X 미우니까 여기 계약 주지 않고 블루 오리진을 간다라면 예산이 또 폭발적으로 증가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거는 의회 청문회에서 배임의 문제가 될 수 그렇죠. 있겠네요. 그렇기 때문에 네. 선택의 여지가 많지가 않습니다. 워낙 스페이스 X가 재사용 로켓을 만들고 여러 번 일주일에 2번씩 띄우고 있거든요. 비용을 엄청나게 낮춰놨어요. 그러니까 유럽에서도 심지어는 유럽의 저궤도 위성도 지금 유럽에 있는 위성을 로켓을 사용하려다가 스페이스 X에도 맡기고 있거든요. 한국 정부도 지금 스페이스 X에도 맡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 세계에서 미국 정부만이 아니라 스페이스 X에 맡기는 이유는요. 비용이 저렴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가격 구조를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제가 항상 오스틴에 있는 택시 얘기할 때도 테슬라의 무인 택시, 로봇 택시 할 때도 택시가 반가격 가면 흔들리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렇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이 팔콘 9에서 지금 쏘아 올리고 있는 것들 이런 것이 비용을 절감시키고요. 화성 간다라는 건 꿈을 파는 거지만 실제로는 예를 들면 스타쉽을 지금 발사시키는 데 성공하면요. 팔콘 9보다 또 20분의 1로 위성 올리는 비용이 저렴해집니다. 규모의 경제가 되는 거구나. 왜요? 스페이스X 스타링크가 스타쉽이 올라가면 네. 훨씬 크니까 한 번 올라가서 뿌릴 수 있는 위성의 숫자가 늘어나는 거죠. 8배 가까이. 이렇게 해서 사실은 경제적으로 돈 벌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얘기는 화성 가는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물론 궁극적으로는 그 목표를 가지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저렴하게 올릴 수 있는 로켓을 계속해서 개발하게 되는 거고 여기에는 경제성이라는 게 엄청나게 있습니다. 그리고 저궤도 위성은 지금 대단히 중요한데 지금 팔콘 9에서 올리는 저궤도 위성 지금 스타쉽 같은 경우에 이 스타쉽이 올라가게 되면은 스타링크가 크기가 2배가 됩니다. 그리고 스타링크가 크기가 2배가 돼서 네. 그러니까 흔히말하는 2세대거든요. 2세대가 가면요. 우리가 보는 5G가 아니라 6G의 속도가 통신에서 가능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경제를 장악하겠다는 네. 통신을 장악하겠다는 돈을 벌겠다는 스페이스 X가 계획이 갖고 있기 때문에 미국 정부도 여기서 스톱시키기는 되게 어렵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니 여기까지 듣고 보니까 진짜 일론 머스크 입만 다물면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앞으로의 상황도 투자자들에게 가장 와닿는 정보로 저희가 준비할게요. 지금까지 블루닷 AI 강정수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